네, 프로의 시선에서 전략을 들어보겠습니다. 브리핑 잘 들었고요. 시장 분위기는 여전히 좀 차분하게 거래대금 한산 그리고 앞서 살펴드린 것처럼 그래도 저점 대비로는 낙폭을 줄이려는 금요일 오후장의 분위기 이어지고 있습니다. 두 분의 프로 모셨습니다. 우원명 한국의결권대행 부대표 차영주 MTN 전문위원입니다. 어서 오세요. 자, 시가에서부터 2,500선을 깨고 출발했던 코스피인데요. 그래도 조금은 낙폭을 줄이려는 시도의 움직임 속에 오늘 장중 코스피가 2,513선이 장중 고점입니다. 현재 2,511선이니까 그래도 장중 고점까지의 유지력을 보여주고 있고요. 코스닥은 장중 고점이 860선인데 이 부근까지는 아니지만 그래도 회복을 하려는 시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단기 큰 쇼크는 저점이 나왔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지금 흐름 어떻게 보세요? 우원명 부대표님. 글쎄요, 뭐 단기적으로 이를테면 매파적 금리 동결, FOMC의 회의 결과 이런 부분들이 뭐 전체적으로 일단 영향을 좀 준 걸로 판단이 되고요. 네. 영향력은 뭐 이 정도 수준이면 전일도 좀 많이 빠졌고 오늘도 뭐 시초가에 이제 1% 넘게 빠졌다가 조금 낙폭을 줄였는데 뭐 수급적으로 보시면은 어쨌든 뭐 외국인 기관 매물이 좀 나오고 계속 나오고는 있지만 더 네. 크게 늘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예. 이와 연관돼서 뭐 지수 하락폭 정도는 이 정도 순으로 일단은 뭐 좀 어느 정도 좀 방어하는가 싶은 생각이 들고요. 일단 보면 이 매파적인 금리 동결 관련돼서 실질적으로 보시면 그 이유가 이를테면 경기 호전 관련된 부분이에요. 그래서 그러니까 경기 전망이 계속 올라가고 있거든요. 미국 같은 경우는 특히 그와 연관돼서 미 연준에서는 경기가 좋아지는데 오히려 경우에 따라 지금 뭐 인플레 유지가 더 계속 지속될 가능성, 그다음에 기축 기조 이런 부분들이 시장에 영향을 주는, 그러니까 경기 전망은 좋은데 주가가 빠지는 좀 이상한 현상이 지금 벌어지고 있죠. 근데 이제 그 지금 처한 상황이 뭐 그런 어떤 구조 속에 있다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저는 어쨌든 간에 이런 FOMC의 뭐 영향 같은 경우는 단기적으로 일단 뭐 영향을 줬는데 일단 계속해서 좀 희석될 가능성이 시장에서 높다고 판단이 되고요. 네.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이제 뭐 조금 단기적으로 이제 기술적 반등이 좀 있지 않을까 기대를 해보겠는데 뭐 다음 주 같은 주에요? 경우는 사실 좀 거래 기간이 짧잖아요. 그쵸. 추석 연휴가 있고 그래서 아마 네. 반등이 나오더라도 조금 힘이 후속 매수자가 따라붙기는 좀 쉽지 않을 걸로 당연히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살짝 좀 반등이 나올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이 되고요. 다만 이제 중장기로 본다면 지금 상황에서는 이제 경기 전망이 좋아지는 것하고 긴축 강도가 늘어날 가능성이 있는데 이게 지금 같이 부딪히면서 후자 쪽 긴축 관련된 부분 쪽에 이제 시장이 더 훨씬 더 영향을 많이 받고 있는데 어쨌든 간에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시장은 경기에 관련된 부분으로 이동될 가능성이 당연히 높겠죠. 그래서 저는 중장기적으로는 이제 시장이 기축 관련 이슈보다는 그런 부분들이 조금 희석이 되고 경기 전망과 관련된 부분들이 조금 더 긍정적으로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겠다. 그래서 향후 전망에 대해서는 이렇게 뭐 상당히 부정적인 이유는 별로 없다. 이렇게 말씀드려보겠습니다. 그러면 FOMC발 이번 악재는 일부 이번 저점으로 소화했다. 예. 로 정리하고 다만 경기로 옮겨진 이 시선은 결국 지표를 통해 확인해 봐야 될 일이잖아요. 그렇죠? 네, 열린 결말로 이제는 이 부분을 체크해야 한다. 이달 들어서 코스피가 1.8% 하락했고요. 코스닥은 무려 9월 들어서만 7.7%의 낙폭을 기록했습니다. 이게 이번 주가 굉장히 낙폭이 컸거든요. 투심이 굉장히 위축됐는데 다음 주 있을 이제 추석 연휴 목요일부터 진행이 되죠. 그러면 월, 화, 수 우리는 어떤 전략을 가져가야 하느냐. 조금 전 우원명 부대표께서도 이 매수세가 계속 이어질까에 대해서는 확답하기 어렵다라는 이야기를 하셨어요. 차 의원님도 추석 전에 일부 챙기세요라는 이야기를 이번 주에 좀 힌트를 주시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오늘 반등을 주는 특히 이런 약세장에서도 빠르게 좀 밑꼬리가 달리는 종목들, 뭐 로봇, 의료기기, 우크라, 자동차, 바이오 이런 종목들로는 지금 바로바로 챙기는 전략이 맞는 것인지요? 일단 한번 그런 고민들을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이제 시장에서 올라오는 것들이 미래에 대한 신산업에 관련돼서 현재 시장에서 주도 역할을 했던 거 아니겠습니까? 현재 미국 같은 경우 금리 인상에 대한 우려감들, 이것은 경기 둔화에 대한 우려감들로 나타내면서 전반적으로 뉴욕 증시가 이틀 연속 조정을 좀 받았죠. 근데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러한 좀 다른 움직임, 다른 업종의 움직임들이 보이고 있습니다. 반도체 같은 경우는 인공지능과 관련된 것들이고, 그리고 이제 의료라든지 다양한 부분들, 그리고 이제 실적들이 좀 나올 수 있는 섹터들, 이런 것들이 좀 반등세를 나타내긴 합니다. 물론 이런 것들이 하반기까지도 그 흐름이 끊어질 가능성은 별로 없어 보여요. 그래서 제가 이번 주 계속 말씀드린 게 한 절반 정도 현금을 좀 마련하십사라고 하는 것들이
이런 것들에서 변동성이 생길 가능성도 있고 그렇지 않은 쪽에 대해서는 더더군다나 이제 소외를 당하는 부분들이죠. 하지만 10월이 지나고 나면 이제 3분기, 4분기 실적 시즌으로 들어가면 이제는 실적에 오롯이 이제 집중할 수밖에 없다라고 보는 거죠. 분위기가 확 바뀔 수 있습니다. 다음 주에 이제 3일 거래가 되고 실질적으로 우리가 이제 추석 때 돈이 필요하신 분들 입장에서 보면 오늘과 월요일 날 주식을 팔아야 됩니다. 특히 이제 월요일 날까지 주식을 팔으셔야 수요일 날 돈을 뺄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테마주 같은 경우는 아마 월요일 이후부터는 쉽게 움직이지 않을 가능성도 있어요. 우리가 수급을 잘 보면서 그러니까 이제 3일 수도 결제이기 때문에 수급을 잘 보시면서 오늘 일단 반등을 준다 하더라도 월요일부터 또 분위기가 바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저는 조금 뭐 현금 비중이 없으시다라면 뭐 다 현금화하는 것은 저도 무리다라고 좀 보여지기 때문에 일부 챙길 건 좀 챙겨 놓는 것들도 미래를 그 다음 이제 실적 시즌으로 가는 대비를 하는 기회가 되지 않을까도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차 의원님 하나만 더 여쭤보고 싶은 게 그러면 단기적으로 트레이딩 국면에 기회가 있었던 종목들로는 챙기고 오히려 실적이 좋은 종목들은 그대로 홀딩하자는 전략이에요? 일단 뭐 그렇게 보실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뭐 내가 꼭 그렇게 나눠져 있지 않고 네. 무조건 실적이 좋다 하더라도 일단 좀 덜어놓을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분위기가 이것이 그대로 간다랄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실적이 나올 수 있는 것도 우리가 이제 구분하셔야 되는 것이 반도체하고 2차 전지는 보다 먼 미래를 보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단기간 실적을 봤던 건 엔터라든지 아니면 테마주라든지 아니면 우리가 의료기기도 이제 좋았고 예? 의료기기 의료기기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당장 실적보다는 이것도 먼 미래에 대한 부분들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제 우리가 루닌 세대에서 25일 날 유무상증자 권리락이거든요. 월요일 날 당장 권리락이 시작되고 나서부터 변동성이 어떻게 시작될지. 그러니까 유무상 받으실 분 같은 유무상 받으실 분은 어제까지 매수가 끝났어야 되고 오늘 사셔도 유무상은 못 받으시는 거거든요. 그런 부분들로서 이제 기준일로서의 이제 역할 이런 걸 보시는 것들이니까 오늘 파셔도 유무상은 받으실 수는 있어요. 그런 부분들, 그러니까 유상은 받고 무상은 못 받는 거죠. 그런 부분들을 이제 구분하면 루닛의 변동성에 따른 인공지능에 대한, 그러니까 의료용 인공지능에 대한 것들도 한번 다 보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사실 의료기기 여쭤볼 때 미용 쪽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실적이 당장 좋을 섹터이기도 하니까 이런 부분들까지도 일단은 조금 먼 미래인지 당장 3분기에 대한 컨선이 좋은지를 반드시 체크해보자라는 이야기를 또 해주셨습니다. 그러면 조금 전에 다음 주 월요일에도 화요일에도 계속 테마주가 갈 것인가에 대해서도 우리는 알 수 없다는 이야기를 또 하셨거든요. 이 부분 우 부대표께도 여쭤볼게요. 오늘 이재명 대표 체포 동의안 가결 이 소식에 정치 테마주가 갑자기 또 분위기를 타면서 올라오기도 했습니다. PM 풍년 상한가 풀렸다가 지금 또 진입하려는 시도의 움직임 계속 변동성이 좀 있었고 남선 알미늄 이런 종목들도 급등세를 보였는데 결국은 이 안에 기회가 있다보다는 시장에 아직은 질적인 측면이 개선이 안 됐다. 뭐 이런 해석도 가능한 것인지 보시면서 어떤 생각하셨어요? 일단 뭐 정치 테마 관련해서는 지금 당장 움직이는 부분들은 이제 그야말로 단기적인 이슈에 뭐 국한된다고 보여지고요. 말씀하신 대로 이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어제 그 체포동의안 가결 영향 관련해 가지고 이제 뭐 관련된 종목들로 언급된 것들이 일부는 올라가기도 하고 일부는 또 많이 빠지기도 하고 좀 그런 상황이 연출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러니까 한편으로 보면은 뭐 이재명 관련주, 그다음에 한동훈 관련주도 있더라고요. 한동훈 법무장 관련주도 뭐 이런 종목들도 그 동안에 좀 올라왔다가 뭐 어제 같은 경우는 이제 일단 기점으로 해서 좀 주가가 좀 빠지는 흐름들이 나타나기도 하는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그 흐름들은 실질적으로 시장에서 영향을 미치는 부분들은 저는 뭐 체포동의안 가결 영향 이런 것들이 이제 그 관련된 종목들이 영향을 미치지만 또 한편으로는 아직 본게임이 좀 남아 있는 것 같아요. 구속영장 청구가 남아 있잖아요. 이 경우에 이제 법원에서 구속이 되느냐 아니면 이제 구속영장이 기각이 되느냐에 따라서 관련된 주가들은 상당히 또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판단이 되고요. 뭐 일정을 보신다면 지금 그런 일정들이 나와 있기 때문에 그 연관된 종목들의 어떤 스토리를 조금 머릿속에 그려보시는 것도 좀 일단 이런 종목들을 매매하시는 분이라면 생각해 보실 부분이 있다고 판단이 되고요. 뭐 말씀해 주신 대로 역시 주도주가 없기 때문에 이런 정치 테마주들이 단기적으로 좀 이렇게 수급들이 몰려다니는 그런 뭐 흐름이라고 판단이 되고요. 다만 이제 한편으로 보시면은 저는 연말 정도부터는 사실 내년 4월 총선이 있기 때문에 정치의 계절이 또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련해서 아무래도 이제 뭐 과거의 어떤 그런 흐름처럼 정치인이나 정책과 연관된 부분들의 어떤 그 테마주 관련된 종목들이 상당히 나와서 시장에서 이제 그 횡행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말씀드려보겠습니다. 또 한 번의 바람이 불 가능성도 있습니다.
두산 얘기도 나눠볼게요. 이번 주 로봇주의 부침이 굉장히 강했습니다. 특히 고점 대비 레인보우 로보틱스, 두산 다 지금 고점 대비 30% 조정을 받는 가운데 오늘이 일반 공모 청약 마지막 날이잖아요. 굉장히 좀 2시간 만에 자금이 많이 쏠렸다고 하던데 흥행은 맞는지, 그러면 이 재료는 소멸인데 이제는 또 다음 달 상장까지 계속 모멘텀이 살아있을지도 궁금하고, 오늘 이 공모 청약 마지막 날에 이 강한 시세는 어떤 해석이 필요한지. 오늘 SPG는 2자릿수의 급등을 보였잖아요. 조정 딛고 다시 가는 거예요? 모멘텀 없어도? 저는 그렇게 보지는 않습니다. 그냥 트레이딩 관점에서 조금 이게 우리가 주가가 올라가다 보니까 이게 야 이제 다시 가는 거 아니야라고 이제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죠. 네. 하지만 저는 그 반대로 생각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이렇게 올라올 때 만약에 여기에 좀 물리신 분들은 오히려 여기서 빠져 나오셔야 됩니다. 제가 이렇게 좀 강하게 좀 말씀드리는 것이 어폐가 있을 수 있긴 하겠습니다만, 그거 한번 고민해 보셔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가 이제 이것이 오롯이 이 로봇과 관련해서 그 개별 종목의 어떤 내용으로 올라갔다. 그거는 뭐 IPO랑 상관없겠죠. 그런데 이것이 두산 로보틱스의 IPO와 관련해서 로봇주들의 관심을 좀 가졌다. 그런데 이제 그와 연관성이 그나마 있을 것이라고 보여지는 몇몇 기업들 같은 경우, 레인보우 로보틱스 같은 경우 이제 삼성발 모멘텀까지 있다 보니까 그러다가 이제 고점에서 빠졌고, 두산은 지분을 갖고 있음에도 빠졌고, SPG 같은 경우는 이제 연관성, 어떻게 보면 산업용 용어로 있어서는 가장 핵심적인 역할을 한다라는 건데, 이게 지금 이제 상장과 어떤 그 연관성을 갖느냐라고 봤을 때는 특별하게 연관성이 없는 거죠. 오늘 일단은 그 마지막 저는 이제 관심권이다라고 봐요. 그 어제 같은 경우 이제 관심이 좀 떨어졌다 하더라도 이렇게 자금이 많이 몰렸으니까 예. 이제 그 두산 로보틱스가 상장되고 나면 크게 상승하지 않을까라는 것 때문에 어제와 다르게 오늘 관심이 집중될 것으로 보여지고는 있습니다만, 이제 화요일 날 환불이 되고 나면 그 돈들이 다시 로봇주로 가느냐? 저는 그렇게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 자금들은 어차피 우리가 이제 공모와 관련되게 움직이는 자금들이다라고 볼 수 있겠고, 또 그 자금들이 추석 때는 일단 조금 빠져나갈 가능성이 있겠죠. 네. 아니면 뭐 그냥 고객 예탁금으로 남아 있을 것이고, 그다음에 이제 5일 날 상장이 되는데, 상장이 되게 되면 제가 거듭 말씀드리지만 외국인과 기관들 같은 경우가 다른 걸 떨어버리고 이걸 끼워 넣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수급에 꼬임이 있을 수 있다라고 보면, 지금 올라가니까 야 이거 다시 한번 관심을 가져야 되는 거 아니야? 거기에 그렇게 들어가면 오히려 우리가 항상 그런 거죠. 내가 사고 나니까 고점이더라라고 할 수 있는 모멘텀들이 좀 바뀔 수가 있어요. 물론 두산 로보틱스가 이제 이 자금을, 공모 자금을 가지고 새롭게 우리가 이제 그 협동 로봇 시장에 있어서의 영역을 넓혀가는 부분에 있어서 관련 기업들의 기업의 매출이라든지 실적이 올라갈 수는 있긴 하겠습니다만, 너무 빠르게 대응하시는 것은 조금 거리를 두셔야 되지 않을까도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 양봉 보면서 이제 조정 끝났구나 환호하신 분들 많으셨을 것 같거든요. 매수의 기회 아니고 매도의 기회다, 이렇게 말씀하시네요. 자, 오늘의 특징주에서 기회를 또 찾아보겠습니다. LG가 결은 좀 다르지만, 장르는 좀 다르지만 LG 에너지 솔루션, LG 디스플레이, 지금 하반기의 실적 전망에 대해서 증권가에서 굉장히 다른 전망들을 내놓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시세가 좀 변동성이 있었거든요. 먼저 LG 에너지 솔루션 보시면요. 하반기에 매출 역성장 나올 것 같다. 3분기는 특히 컨센 하회할 거다라면서 이 유럽 공장 쪽으로 생산이 많이 축소된다라는 악재를 소화하면서 급락했거든요. 그런데 오늘 양봉 전환하면서 저가 매수 유입됐습니다. 물론 사실이 아닌 것으로 판명이 됐지만 유럽 고객사 쪽에서 발주를 줄인 건 맞다라는 이야기 나오고 있습니다. 반면 LG 디스플레이 쪽으로는 아이폰이라든지 또 OLED TV 쪽으로 매출처가 굉장히 좀 다변화될 거라는 기대감을 안으면서 오늘 저가 매수 많이 들어오더라고요. 12,000원대는 확실히 지지되는 가격인가 봐요. 지금 두 종목에 대한 우 부대표님의 시각은요? 저는 LG에너지 솔루션은 오늘 뭐 양봉이긴 한데 지금 네. 마이너스 한 1.3% 네네. 정도인가요? 지금 가격은 마이너스 1.3% 지금 플러스 1% 네. 정도로 이제 돌려놓긴 했는데, 네. 사실은 LG에너지 솔루션을 가지고 뭐 단기적으로 매매하기는 굉장히 어려운 종목이잖아요. 그래서 그쵸. 시가총액이 워낙 크고 전기차 관련돼서 다른 종목들이 잘 움직일 때 보면 이렇게 잘 쫓아가지 않는. 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LG에너지 솔루션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말씀해 주신 대로 이제 하반기 예상 실적 컨센서스가 좀 내려가는 상황에서 주가가 좀 빠져 내려갔다고 볼 수가 있고요. 대표적으로 이제 실적에 기반해서 주가가 움직이는 뭐 대표적인 종목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3분기도 그렇고 4분기도 그렇고 그냥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봐도 실제로 계속 요즘 나오는 뉴스들 보면 유럽 국가들 전체적으로 이제 그 전기차 보조금을 축소하거나 일부러 폐지하는 이런
방향으로 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트렌드로 나오고 예, 있는 그런 거예요. 부분들이 계속 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뭐 아무래도 네. 전기차 하면 가장 앞서 있는 부분들이 유럽인데 유럽 국가들인데 어쨌든 간에 그런 부분들의 영향이 좀 있을 수밖에 없다고 판단이 되고요. 특히 이제 시장이 전체적으로 초기 시장을 조금 넘어서서 이제 조금 이를테면 뭐 아직까지 뭐 과한 시장은 아니지만 어쨌든 간에 가격 경쟁도 상당히 이제 격화될 가능성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과 관련돼서 실질적으로 이제 실적이나 이런 부분들이 다소간은 좀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어쨌든 간에 실적 회복에는 조금 시간이 필요할 수밖에 없는 그런 흐름으로 가는 걸로 판단이 되고요. 주가는 조금 부진하거나 좀 횡보할 가능성이 있겠다 이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LG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는 어쨌든 간에 뭐 약간 뭐 이게 장기적으로 뭐 계속 좋아진다라고 좀 언급하기 좀 어렵지만 일단 어쨌든 간에 조금 의미가 있게 3분기부터 실적이 좀 개선될 거라고 여러 보고서들이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이유는 뭐 잘 아시는 것처럼 이제 아이폰 15 나오게 되면서 15라고 얘기해야 되나? 그걸 영어라고 얘기해야 되나? 어쨌든 간에 그 아이폰 대로. 출시와 연관돼서 이제 LG 디스플레이가 예. 모멘텀을 좀 받았는데 일단은 그 이를테면 실적 전망이 지금 3분기 같은 경우 영업이익이 상당히 많이 올라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렇다고 한다면 주가는 어쨌든 간에 반응을 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판단이 되고요. 그래서 지금 가격대에서는 저는 일단 매수 구간으로 판단합니다. 이제 박스권, 좋은 박스권에서 지금 움직이고 있는데 경우에 따라서는 조금 느리긴 하지만 박스권을 상향으로 돌파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그런 타이밍에 와 있다. 이렇게 좀 네. 말씀드려보겠습니다. 박스권이라면 17,000원 돌파 가능성 열어두자예요. 지금 가격이 지금 그 정도까지는 13,000원. 아닌데요. 네. 제가 말하는 박스권은 이제 14,000원에서 13,000원 사이 좋은 여기 박스권을 바닥권에서 그 좋은 박스권을 말씀드리는 예.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을 좀 통과를 돌파하게 되면 주가가 좀 추세적으로 올라갈 가능성이 있겠죠. 네, 알겠습니다. LG 디스플레이는 12,000원, 14,000원 이 부근 안에서의 흐름을 또 뚫어내느냐 여부가 중요할 것 같고요. 물론 가능성은 열려 있다. 다만 LG 에너지 솔루션을 보시면서 오히려 이 악재를 좀 기회로 삼아야 되는 게 아닌가 하시는 분들께는 신중론으로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테마 이야기도 하나 더 해보죠. 차영주 의원님, 모비스가 오늘까지 추가 상승을 보이다가 결국은 좀 꺾였네요. 초전도체 이번 주에 특히 중입자 치료 관련해서 종목들이 굉장히 급등세를 연출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모비스 하락 전환됐고요. 오늘까지 보면 이번 주 동안에만 180%의 주가 급등을 보였습니다. 이건 이제 다시 변동성을 대비해야 되는 건지 다음 주의 흐름은 테마주 어떻게 대응해야 돼요? 제가 이제 말씀드리는 것이 이제 오늘 뭐 모비스 같은 경우는 이제 지금 벌써 마이너스로 이제 접어들었기 때문에 네. 상당히 이제 대량 거래 이제 음봉 전환을 하면서 대량 거래되는 교과서적인 차트죠. 그래서 이런 차트에서 추가적으로 말아 올린다라는 것은 현실성이 좀 없다라는 거죠. 그리고 시간이 꽤 오래 지나지 않았습니까? 이제 중입자 치료에 대한 부분들과 모비스의 연관성이 특별하게 없는 가운데서도 이렇게 며칠 동안 시세를 좀 냈었다라고 본다라면 네. 이 부분은 우리가 좀 다시 보셔야 되겠죠. 그리고 이제 거듭 말씀드리지만 이렇게 트레이딩 하시는 자금들이 의외로 금액 단위가 그렇게 크지가 않아요. 소액으로 하는 분들인데 그분들 같은 경우 이제 월요일 이후부터는 돈을 뺄 가능성이 제가 이제 증권회사를 다니면서 이제 경험인데 추석 때 돈이 빠져나갔다 들어오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이제 장기적으로 투자하시는 분들은 추석과의 그 추석 때 돈을 주식을 팔아서 돈을 뺀다 이거는 그런 움직임 거의 없어요. 근데 테마주 하시는 분들은 그런 움직임들이 좀 있어요. 소액이기 때문에 오히려 소액 자금들이 좀 빠집니다. 그러면 테마주 같은 경우 벌써 이제 오늘 눈치 게임이 시작됐다라고 봐야 되겠죠. 분봉으로 보게 된다라면 보통 이제 아침에 동시효과 때 거래가 3일 연속 잘 됐었어요. 그리고 그거를 말아 올렸었는데 오히려 이번에는 오늘 아침에 시초가가 높은 상태에서 그대로 계속 밀렸다라는 것은 계속해서 이제 현금을 마련해 나가기 시작했다라는 거고 특히 중요한 것은 뭐냐면 오늘 트레이딩 하시는 분들이 다 물렸다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오늘은 위를 쏟지 못하고 다 밀렸기 때문에 삼은손절 계속 그랬기 때문에 이것을 만약에 월요일날 다시 말아 올리려면 오늘 손절해서 물렸는데 손절 못한 물량을 다 소화해야 올라갈 수 있는 거거든요. 네. 그런 부분들을 보게 된다라면 관심은 이제 조금 거리두기를 하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짧게 하나 더 여쭤보겠습니다. 이번 주 YG도 부침이 많았습니다. 이 재계약 이슈 때문인데요. 음봉이고요. 다른 엔터주들은 양봉 전환되면서 JYP 엔터테인먼트 상승 전환되면서 움직임 나왔습니다. 그러면 테마주에서 챙겨서 혹시 실적이 당장 좋을 엔터주로 갈아타야 되는 거 아니야? 고민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저는 엔터주들에 대해서는 좀 10월 달에 대비해서 모아가자라는 것도 이번 주 계속 말씀드려 왔었던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왜냐하면 엔터 같은 경우는 하반기 때 퍼포먼스를 보일 가능성이 있는 거고요. YG는 블랙핑크 없는 YG는 좀 우리가 의미가 좀 다르죠. 그럼 YG는 빼고. 일단 뭐 BTS 없는 하이브 뭐 이런 느낌이죠. 그래서 물론 이제 BTS가 없어도 하이브는 실적이 나오고 블랙핑크가 없어도 YG는 실적이 나오지만 그래도
우리가 이제 MTN에서 그 희재 아나운서 없을 때 우리가 어떻게 봐야 되느냐 이런 개념으로 보는 거기 때문에 우리 조금은 개별 이슈로 우리가 좀 보셔야 되지 않을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차 의원님 없는 프로의 시선 이 얘기로 비유를 마무리할게요. 그렇다면 YG 엔터테인먼트 일단 신중론 다만 엔터주로의 신규 매수로 좀 관심 있게 보는 것은 가능하다 시각 정리하겠습니다. 두 프로와 함께 한 주 마무리합니다. 차영주 전문위원 우원명 부대표였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